ラジオパケスト系放送局第29回目の放送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第1部は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こちらは在日ラジオパケスト系放送局と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のコラボレーションでお届けしております。はい。29回目。はい。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私がマスクをして、西田さんがマスクをしないんですね。そうなんですよ。実は今日この後お届けするニュースで、僕も今までマスク結構アルコールで消毒して使ってたんですけども、はい、病院のマスクですよね、サージカルマスク。はい、洗ったら意味がないと。でね、もうね、昨日その字幕を作ったんですけど、そう何回も消毒つけちゃったからもう気休めしかならないかなと。ああ、そうですか。はい、後でそのニュースをお届けします。じゃあ私も取るしかないですね。もうね、本当そうなんですよ。もう1週間も買えなかったらもう匂いしまくりますけども、それでもやるしかないんですよね、洗わずに。はい、はい、後で字幕で出てまいります。はい、了解です。ですね、私が先週ですね、チョン・ウィダンについて、社会党に比喩しちゃったんですけど、あれは共産党、日本の共産党に比喩しようと思って間違えて発言してしまいました。改め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はい、はいはい、では早速いきますよ。はい、第一、今回は今日からですね、ちょっと前半後半に分けさせていただきます。将来的に字幕をつけられるような仕組み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はい、それで前半後半で分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ぜひ重要な取り組みですね。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いきます。第1ですね。はい。一応メニュー簡単に見せましょうか。そうですね。まあ、とにかく今、もう先週、もうちょっと前からかな、欧米でももうコロナのこの拡大が止まらないんですけども、はい、それでも世界がやっぱり今注目しているのは韓国の対応なんですよね。で、日本にいるとまずそのニュースは伝わってこないんですけども、そこから話を今日は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行きます。はい。차량 행렬이 정말 끝도 안 보이죠. 오늘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식 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어제 말했는데요. 벌써 호응이 뜨겁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기장 주차장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어서 경기를 보려는 들뜬 마음으로 차 세워놓고 내리던 곳이 차 안에서 조바심 속에 순번을 기다리는 진료소가 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를 비롯해 뉴멕시코주에서도 뉴욕주에서도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알아보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국식 검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도입하기로 하자 미국 언론은 더욱더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조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자에서 한국식 진단검사가 다른 나라의 모델로 떠올랐다고 기사 제목을 달고 정부가 검사를 신속 편리하게 했으며 검사 비용까지 부담했다고 썼습니다. Now we go to South Korea to see what seems to be working in the fight. 공영방송 PBS는 저녁 간판 뉴스에서 시민들의 주목해 정보 공유와 검사장 자원봉사 그리고 사재기 없는 침착함을 5분 30초짜리 긴 리포트로 조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후한 평가는 의회에서는 이미 흔한 장면이 됐습니다. How did South Korea test so many people so quickly, but we didn't even test a fraction of that number? Why did it take so long? 한국의 대응 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오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고 한국의 경험을 G20 정상들의 화상회의에서 공유하자는 한국의 제안도 환영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한편 주말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는 발열검사와 여행기록 작성이 도입되면서 승객들이 6시간이나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국에서의 신속한 처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에 대한 불만이 한국에 대한 호평을 동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어제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과 자화자찬을 꼬집으면서 한국의 지혜와 전문성을 배우라고 충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そうですね。たまにあります。まあ、リポーターの方が、アメリカをちょっと卑下するような発言もちょっとあるのは残念なんですけども、まあ、アメリカでも本当韓国に学べということで、議会でも、もう、検査数が全然アメリカ足りないと、学べというのはすごいやっぱりワシントンポスト、それから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CNN と、とにかく韓国のことをやっぱり持ち上げてるんですよね。で、G20
の、画面会議ですよね。で、韓国政府がこのコロナ対策のこの韓国の、やってきた対応や経験を共有したいっていう場面がありましたよね。はい。はい。まあ、日本じゃなかなかそれはね、伝えられない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次行きましょう。はい、そうですね。で、これだけかけるとね、もうこれ韓国のメディアがほら、ちょっと自画自賛で、誇張してる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る日本の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次はBBC が、韓国のカン・ギョンファ外交長官、単独インタビュー7分間です。これはもう日本中で見ていただきたい映像です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First, let's turn to South Korea, because they have seen a slowdown in the number of cases and may just be over the worst. How have they done it? I'm joined live from Seoul by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Kang Kyung-hwa. Foreign Minister, thanks for joining us. You have, as a country, adopted a Yes, particular... thank you for having me, Mr. Thank you. You have adopted a particular strategy towards this. Just explain to us the basis of your strategy. Yes. Well, the basic principle is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And I think this is paying off. We have a very good healthcare system to begin with. We have a system that is highly wired, as you can imagine, and fully utilizing that, we have dealt with this outbreak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just full transparency, and that's the way we've won the public trust and support for this. And as you say, we are seeing a stabilizing trend. For 3 days in a row,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positive cases is smaller than the number of those fully cured and released. You've also got the most extraordinary testing system. You're testing, I think, 20,000 people a day, Yes. which is far more than any other country of your size. How have you managed to achieve this, and why is testing central to what you're doing? Well, first of all, testing is central because that leads to early detection. It minimizes further spread, and it quickly treats those found with the virus. And I think that's the key behind our very low fatality rate as well. I think our system quickly approved the testing system after the Chinese authorities released the genetic sequence of the virus in mid-January. Our health authorities quickly conferred with the research institutions here and then shared that result with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who then produced the reagent and the equipments needed for the testing. And so I think our testing is nearly 250,000 at this point, at 268,000 as of today. That's remarkable. The other thing that you do, of course, is that you monitor people afterwards. You're not going into the same kind of lockdown, social Yes. exclusion that a lot of European countries are, but instead you're monitoring people by phone app. Again, can you explain why you're doing that and not closing down large chunks of your country? Well, I think this is being faithful to the values of our very vibrant democracy, which is open and the government fully in the service of the people. And I have to say, our public is very demanding and expects the highest standards from government services. And I think this is the key, the drive of our response to this. We are monitoring very closely the inbound traffic. We have also put in place vetting of outbound traffic so that we minimize the risk coming in from the inbound traffic, but also make sure that we do our very best to contain the spread within country, but also taking steps to vet those with possible symptoms among those who are leaving the country. The number of new cases is slowing down. Do you think you're over the worst now? Well, the peak of new cases was in late February, when we had hit over 900 new confirmed cases. That has now come down to 76 new cases as of today. So yes, we are definitely seeing a normalizing trend, reduction of new cases. But of course, we're not complacent. This is not just about us, and we are taking this approach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not just domestically, b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we are a country that is
highly interdependent with the rest of the world. Our people travel a great deal on businesses, on family visits, on tourism. Our economy depends on this interdependency with the outside world. So we want to keep the doors open with the other countries. And so as this disease spreads to many more countries, we're watching very closely, and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open approach. It may not be applicable in other countries with, less IT infrastructure and other values, but I think in the end, we have to acknowledge that this is not going to be the last time a novel pathogen becomes a global health threat. So we hope that our experience and our approach and model informs other countries dealing with this COVID-19, but also leading to great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better preparedness when this comes around the next time. As it will, in your view, this is not the end of, even if you get through this, it's not the end of the episode, it's the beginning of a new way of living, almost. Yes. One thing I also would like to point out, as governments, we also have to guard against panic. I think governments have to be cool-headed about this and do what we do based on evidence and science. Because I think, the declaration of the pandemic by the WHO risks, turning the spread of the virus into a spread of fear and phobia. I can't tell you how many incidents I get reports of Asians, not just Koreans, but being verbally abused, even physically attacked in other countries. And this, governments have to take responsibility to stop this kind of incident, because that is not helpful to generating the spirit of collaboration that we absolutely need to overcome this challenge together globally. はい、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このね、かなりの人が、この、カン・ギョンファ外交長官の BBC インタビューをシェアしてくれたんですけども、その人たちのこの、感想の、載せてくれた投稿を、後でお名前がわかんないようにして、これお届け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もう7分弱の動画ですが、日本の見え方、韓国の見え方が変わりますよ。国民のため真摯に働く政治家としての気概。日本の政治家には感じられますかとか、そういった投稿が多くて、で、カン・ギョンファさんが3つの原則言ってましたよね。透明性、開放性、民主主義だと。いや、いかがですかね。だからまさにやっぱこの民主主義という面でもやっぱ国民のやっぱり命を守る。で、国民の要求が高いからこれだけのやっぱり世界が称賛する取り組みが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を。それから、開放性ですよね。やっぱ国境閉鎖はできない。韓国やっぱ経済的にも他の国での行き来がないと成り立たないし。で、だからほら、開放性を維持しつつ、透明性で、とにかくやっぱ情報を公開して、人々の命を守るんだという対応ですよね。はい。日本のね、社会で考えてもらいなくちゃいけないのは、よく以前、橋本知事、あの人がね、民主主義だ、民主主義だって、それ多数決だっていう話をよく言って、選挙で勝てば民主主義なんだって言うんですけど、社会とか民主主義っていうのは弱者も含めて、少数者も含めて、主権者なんですよ。民主主義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弱者とか、少数者も含めて社会が成り立っていることを考えることが民主主義であって、選挙で半分以上取ったからそれが民主主義だっていうのは、それは全くの新自由主義の言っている詭弁でしかないんですよ。それをこういうものを見て、もし今韓国がやってることは、その少数者とか弱者に対して一番被害がいかないような仕組みを作ろうとしてるんですけど、日本は全く逆ですよね。そうですね。弱者を切り捨てようとし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よね。いや、多数決が民主主義って本当残念ながらレベルが低いんですけども、それが、現実っちゃ現実なんですけども、韓国のろうそく革命の市民でこの前日本にこのシンポジウムで
日韓の連帯で来た方が言ってたんですけども、ろうそく革命の後、韓国の市民の意識がこう変わったと言ったんですよね。はい、今までその大統領とか、裁判官とか、お上だとか、そういったね、意識はもう今の韓国市民には全くないと。で、自分たちがお金を出して雇って、はい、一時的に自分たちのこの税金の使い道を決めさせている、自分たちの代理人に過ぎないんだと。それはいいことで、公僕ですからね。はい。じゃあ次。もう一個なんですけど、ほら、これ日本の、国会議員、与党、野党全員見るべきだと思いませんこれ。はい。そうですね。これみんながこのこと知ったらどうなりますかね。日本はもっと知るべきですよ。それと、ほら、河野太郎外務大臣がね、はい、徴用工、元外務大臣ですよね。徴用工判決の時に、いつも韓国のこの大法院判決は国際社会への挑戦だって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あれ逆のことを、カン・ギョンハさんがね、世界中で日本だけがコロナの検査しないのは国際社会への挑戦だって言わないでしょうけど、すごく言ってほしいんですけど、いかがですかね。私は一応ノーコメントにしております。いや、それ言ったらでも日本のメディアはどう反応するかまた韓国が反日を煽ってるって言うかもしんないけど、じゃあ反論できることを日本国民のためにやってくださいよと、はい、思います。本当ですね。はい。じゃあ次いきますよ。3番目ですね。はい、3番目です。はい。続々進化する韓国のこのコロナ対策です。はい、いきますよ。まず、ハード面ですね。해외에서 주목하는 드라이브스루, 즉 승차 검사 말고 인큐베이터형 검사, 공중전화 부스형 검사까지 더 빠르고 안전한 새로운 형태의 검사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산 진단키트는 첫 수출길에 올랐는데 수입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의 선별진료소. 유리병 넘어 코로나19 검사 대상 환자가 들어옵니다. 앉으세요. 의심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 대면해야 하는 기존의 선별진료소와 달리 이곳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완벽히 차단돼 있습니다. 코로 한 번 하고 입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가래 뱉는 것까지 이렇게 3개 할게요. 의료진은 유리벽에 설치된 고무장갑 구멍에 손을 넣어 환자의 코와 입안에서 가검물을 채취합니다. 이른바 글로브월,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서 착안했습니다. 공기나 비말 이런 게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전혀 교통이 없게, 흐름이 없게 만든 그런 게 가장 핵심이죠. 무엇보다 검체 채취 때마다 입고 벗느라 시간과 체력이 소모됐던 레벨 D 방호복 대신 일반 진료복만 입어도 되는 점에서 의료진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갈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을 최대한 안 가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병원. 여기엔 공중전화 부스 같은 선별진료소가 생겼습니다. 문진도 인터폰을 합니다. 열나는 거나 가래 이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유리벽 부스 4곳에 의심 환자 4명의 검체를 동시에 채취할 수 있어 하루 검사량을 10배 늘릴 수 있습니다. 소독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걸리고 또 환기를 시키는 과정 10분 정도 후면은 또 새로운 환자가 바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매우 올라갔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등 안전하고 빠른 한국형 검체 채취 방식이 해외 곳곳에서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 검사 장비도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검사 장비 공급을 긴급 요청해 지난 주말 국내 검체 운반에 쓰이는 검사 장비 5만 1,000개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진단키트 수출 요청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全世界にも一気に広まった日本だけが導入しないと言ってるドライブスルー検査だけではなくて、電話ボックス型、一つ一つ仕切って、はい、それからほら、ベイビーキット、新生の病院で、赤ちゃんをほら、処置するような、はい、そういった、形ですよね。で、いろんな形でどんどん検査方法も進化してると。で、検査キットも、
UAE アラブ首長国連邦に5万個、輸出が始まったと、でこれやっぱビジネスチャンスも掴んでるし、そうなんですよ。だけじゃなくてさ、韓国のこのほらコロナがもうちょっと収束したらほら国内の医療人とか余るじゃないですか、で今までの経験をその海外協力に生かしますよっていうふうにも、そういったこともありえますよね。十分ありえます。いやそうなったらほらこれまでの日本の返還報道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と、いやでも本当国民のこと考えたらやっぱり安倍さんね、アホなことやめてくださいと、本当に思うんですよ。韓国から検査キットを喜んでその輸出だただでもくれると思うんですよね、ムンさん。日本にやってほしいです。次の映像です。どんどん。じゃあ4番ですね。4番目いきます。마스크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전기 필터를 넣은 면 마스크의 경우 비말 차단 효과가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추위를 막기 위한 면으로 된 방한 마스크입니다. 여기 넣기 위해 무언가를 자르는데 바로 인터넷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정전기 필터입니다. 잘라낸 필터는 마스크 앞면과 뒷면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포켓이 있으니까 포켓 쪽으로 잘 겹치지 않게 넣으셔서 필터를 고르게 펴면 면 필터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계속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서울의 한 자치구와 부녀회가 직접 도안을 그려가며 만들었습니다. 필터를 넣으면은 조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환급이니까 뭐 빨아서 계속 쓸 수 있잖아요. 환경에도 좋고 엄마들 부담도 좀 덜할 것 같고요. 효과는 어떨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파라핀 오일을 수제 필터 마스크 겉면에 통과시켰더니 안쪽에서는 15%만 검출됐습니다. 마스크 바깥쪽이 100%라고 했을 때 이 안쪽이 15%의 파라핀 오일이 검출이 됐으면 역산하면 85%의 파라핀 오일이 차단이 된 거잖아요. 비말 입자가 정전기 필터에 달라붙었기 때문입니다. 비말 입자 차단 효과는 평균 80에서 95% 정도, KF80, KF94 보건 마스크 수준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덴탈 마스크와 비교하면 차단 효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수제 마스크의 효과를 높이려면 필터를 넣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터를 장착 시 손을 좀 깨끗이 세척을 하고 재단할 때도 마스크하고 똑같은 크기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저희가 실험한 정도의 효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전기 필터를 뺐더니 비말 입자 차단 효과는 10% 정도에 그쳤습니다. 알려진 대로 일반 면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なんです、やっぱりね、日本で僕もこのニュース訳すまで恥ずかしながら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れ僕高齢者関係で勤めてるもので、高齢者施設の関係でこれ医療用のマスクなんですよね。このマスクって静電気のフィルターなんですよ。この穴がほらちっちゃいんじゃなくて、この静電気がこのマスクについてやって、この静電気でウイルスとかいろんな飛沫をほらくっつけてガードしてるマスクなんですよね。これ洗うと意味がないんですよ。洗うと静電気って洗うとほら水分つけるとなくなっちゃうでしょ。だからこれね、今まで僕も洗ってて、これね今日3回洗いました。もう意味ないんだなと、気休めなんだなと思って、そう私もあれなんですよ、今日からマスクをして放送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やめました。そうなんです。であと本当手作りマスク、布で皆さん作ってくださってるお母さんとか幼稚園のお母さんとかいっぱいいるじゃないですか。で本当気持ち全員は素晴ら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布だけのマスクだともうほとんどウイルス通しちゃうから、10% しか遮断できないから、もうほとんど意味がないというので、こういった情報もこれまで日本で僕が日本のメディアを見てないから知らなかっただけなのか、知らせてないのかどっちか分かんないんですけどね。で本当有効なマスクの使い方は本当1週間使い続けるともう本当に匂いもたまらなくなるんですけど、このね医療用マスクね、洗わず使い続けるしかないんですよね。で次のニュースは韓国で20回洗えるマスクが開発されたというニュースです。はい。
コール消毒 OK。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섬유는 그 직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하고요. 촘촘한 그런 그물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말이라든지 파티클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걸러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番が KF95 ってやつなんですけど、その次の強度がある。ああ、そうですか。そうか、アルコールで消毒するんですね。そう。あ、そしたら布の方の本体は洗えるんですね。そうです。布の本体いくら洗ってもいいんですよね。これはね、20回洗えるんだ。はいどうぞ。はい。だからこのマスクは今までのマスクとは全く違う。この今までのこのマスクは静電気を使ってこのほらフィルターの役割をしてるんですけども、そうじゃなくてこのナノテクノロジーですごく細かい基地でやってるから、はい、アルコールでつけても水で石鹸で洗っても、そのマスクのこの性能が落ちない、はい、20回洗ってもいいというマスクが韓国で今食品市学庁食品薬品のこのほら安全を確かめる保健当局みたいなもんなんですけども、はい、そこの認可を待ってる状態で認可が下りたら生産体制に入れるということで、いやーこれ欲し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どうなんでしょう、そのほらビザまで安倍さんがね解消しちゃって。だからビザをやる意味が結局あれはあれですよね。敵対行動ですよね、完全に、ビザ関係、コロナ19を、その貿易のためにビザ関係ないですよね。ただ今全世界には拡大したんですね。韓国中国だけじゃなくてそのビザの停止を安倍さん。だからまたよくまた分かんないんですけど、何がしたいのか。だから行き当たりばったりでねやってますからね。輸入するときどうするんでしょう、これビザなかったら。ほら輸入業者の人とか大変ですよ、これから本当大変だと思います。いやもう日本国民のために本当ね、市民がやっぱりもう本当日韓関係を改善して市民の力でもうこれ本当輸入したい、はい、それこそ愛国的な行為ですよね。そうです、はい、そちらの方がよっぽど愛国的です。はいはい、一応ですねここで前半部今後はい、字幕をなんとかつけ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前半後半に分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一応前半部はここで一度締め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後半すぐ続きますのでね、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よろしくです。포근한 가을에 햇빛을 받고 씩씩하게 자라는 나무가 흘러가는 물소리 새들의 노래 모든 것이 삶의 기쁨을 느끼고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추운 겨울에도 살아나가는 단단하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내일 바라보며 살아나가자. 우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어 시들지 않는 나무가 우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어 시들지 않는